자, 일단 26번 봅시다. 나머지 안 해도 되죠? 그 앞에 3점은? 26번 앞에. 여기서 일단은 기존에 했던 방법 소개하고, 그리고 얘가 지금 그 y는 1, y는 3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나왔거든? 네, 그래가지고 요거까지도 이제 좀 대비 좀 할게요. 원래는 쌤이 너네 내신할 때나 그땐 안 나올 거라고 나온 적 없었어서 쌤이 따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y는 1, y는 3. 즉 y는 상수함수꼴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얘기가 지금 뭐 일단 쌤이 보긴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또 등장할 수 있으니까 당장 수능에. 네, 그래서 기존에 풀었던 방법으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푸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까지 소개할게요. 자, 일단 보면은 그림 그리면 돼요. 일단 자, 그림 그려주면 자, 1하고 1,0이 그러고 점근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그때 문제가 자, y는 1 y는 3 얘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고 했어요. 자, 그럼 그랬을 때 곡선이랑 직선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즉 이 문제가 여기 쪼매난 거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비튼 거예요, 문제가. 그럼 너네가 기존의 방법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 풀 때는 여기 x좌표를 x축으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걸로 넓이를 찾잖아요. 그럼 그래서 일단 x좌표부터 찾아주면은 y가 3 나오려면 x가 2면 되죠. 그 다음에 y가 1 나오려면 x가 4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인테그랄 2부터 4까지를 하게 된다면 요만큼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2부터 4까지 자, x-1분의 3 얘를 풀어주게 되면은 3ln 절대값 x-1 하고 2부터 4까지겠지. 전부 다 양수니까 뭐 부호 바꿀 필요 없고요. 자, 그럼 3ln 3 자, 여기까지 나오는 거 확인됐죠? 자, 그럼 이 넓이가 3ln 3이고 자, 저기 빨간색 빗금친 거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사다리꼴에서 빼야겠지. 그럼 사다리꼴에서 빼게 되면은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4 자, 높이 2 2분의 1 하면 4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3ln 3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1번. 자, 풀었을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틀린 친구들 보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y를 x로 봤다고. 까지가 아닌가? 자,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얘는 이걸로 풀었을 때 전혀 위화감 없이 바로 그냥 이해됐지. 근데 이제 쌤이 좀 마음에 걸려요. 이 y는 1이랑 y는 3이라는 선이 등장했어서 수능 때는 이렇게 풀면 오히려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풀이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등장한 선이 y는 1이랑 y는 3이잖아. 그치?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거냐면 우리가 색깔 바꿀게요. 어떻게 접근해 볼 거냐면은 요 부분의 넓이를 찾을 거고 요 부분의 넓이를 찾을 거고 이 사다리꼴에서 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 아래쪽으로 갔잖아. 옆쪽에 나온 김에 옆쪽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이게 무슨 축이야?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지. 그치? 그럼 너네가 시선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거를 얘를 X축으로 바라봐.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휙 뒤집으면 돼. 이렇게 뒤집으면 돼.
이렇게 뒤집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지금 y축이라고 돼 있지만 x처럼 바라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냐면 y가 x인 거고 x가 y인 거야. y가 x인 거고 x를 y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기존적으로 쓸 때 우리 함수 쓰면 항상 y는 fx 꼴로 쓰지. 지금은 어떻게 쓰자는 거냐면 그 역할이 서로 바뀌었으니까 x는 fy 꼴로 쓰자는 거야. 오케이? 쌤만 이해하죠? 이거 수능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혹시 몰라서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유형인데 지금 풀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현재 식이 요거였죠. 근데 다시 y가 무슨 역할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x가 y 역할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x는으로 정리할 거야. 그럼 x는으로 정리하려면 일단 양변 역수하고 3 곱하고 마이너스 넘기면 돼요. 그럼 y분의 3 더하기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됐네? 다시 x가 무슨 역할이라고요? y가 무슨 역할이라고? x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y는 1부터 y는 3이라고 돼 있는 게 x는 1부터 x는 3 이것처럼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y분의 3 더하기 1 그리고 dy까지 딱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x 대신 x를 y로 y를 x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3ln 절대값 y 더하기 y 하고 1부터 3까지 되는 겁니다. 그럼 3 대입하면 3ln 3 더하기 3 빼기 1까지 나오겠죠? 그 3ln 3 더하기 2까지 나올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가 2고 여기 방금 우리 구했었죠? 여기 좌표 보였죠?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6이고 곱하면 10이고 나누기 2하면 6이죠? 네, 그러니까 6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다시. 그럼 당연하게도 답은 똑같이 등장하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요렇게 푸는 풀이도 지금 이건 꼭 한 두세 번 좀 익숙해지셔야 되거든? 한 두세 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푸는 풀이. 요겁니다, 지금. 꼭 연습하세요. 수능 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풀이 써야 간단하게 풀리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근데 이 y는 1, y는 3으로 둘러싸였다는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하단 말이야.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다룬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y는 1, y는 3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계산을 연습해. 그럼 그때는 뭐다? x랑 y 역할을 아예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역함수 구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역함수 안 구했어요. 역함수 안 구했고 그냥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곱은 겁니다. 역함수랑은 관련 없습니다. 의미 이해할 수 있겠죠? 더 안 해도 되죠, 이제 말? 진짜 아직 복습해. 나올 수 있어. 이거 9월이야. 이거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 아니야. 되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힌트를 막 줍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27번은 그냥 역함수 미분 그냥 뭐 별 무난한 겁니다. 자, 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fx가 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항상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럼 그 말은 또 나온 게 f, x세제곱 더하기 x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있습니다. f가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f가 1대1 대응이어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원래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f는 1, f'는 8 곱하기 g'1 빼기 1이라고 돼 있고 다음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딱 미분 기호 보니까 역함수 미분을 때려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동그라미를 당연히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문제는 f가 아니죠. f x 세제곱 더하기 x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역함수가 g입니다. 그치? 자, 그럼 지금 f2가 1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x를 2를 넣는 게 아니죠. 여기다 x 2 넣으면 여기 f10 돼버리지. x 몇 나와야 돼요? 1 넣어야 되죠. 그럼 1 넣었을 때 1 나온다는 소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1을 넣어야 f2가 될 것이고 그게 1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f'2가 8g1'-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역함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제? 역함수 미분법 할 땐 역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식 만드는 게 가장 좋아. 그럼 역함수 정의가 뭐야? f랑 g를 합성하면 x가 나온다는 거잖아. 물론 f랑 g를 합성하든 g랑 f를 합성하든 똑같이 x가 나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fx 세제곱 더하기 x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g 합성 f를 쓰는 게 너네가 위화감 없이 소화할 수 있어요. f 합성 g 말고 g 합성 f로. 왜냐하면 g x 세제곱 더하기 x라고 돼 있으면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아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미분해야죠, 당연히. 그럼 g 프라임 fx 세제곱 더하기 x 해주고 특이점이 있죠? f 안에 들어있는 게 x가 아니라 다항식이지. 그럼 다항식이니까 속미분 곱해줘야겠죠? 속미분 곱해주면 3x 제곱 더하기 1이고 그게 1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에다 1 대입하면 되겠죠? 1을 대입하면 g 프라임 f2 곱하기 4는 1이잖아. 근데 f2가 1이잖아. 그러면 g 프라임 1은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g 프라임 1이 아니라 f 프라임 2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1 나온다는 거 확인됐죠. 오케이? 이해됐죠? 왜? 나 뭐 잘못했는데? 합성함수 미분할 때 f 프라임 x 세제곱. 아니 뭐야? 요거 안 썼구나. 여기까지 나오죠? 요걸 안 썼네? 쏘리. 쌤이 지금 이 안에 것만 집중하다가. 자, 그럼 다시 x를 대입하면 여기 앞에 f'2이 있는 거고 그럼 g'2가 g'1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f'2는 f'2분의 2 빼기 1까지 나오겠지? 그럼 결국 f'2에 대한 익숙하잖아 이제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 할 때 실전에서 할 때요 그냥 k라고 바꿔 쓰세요 그냥. 아니 f' 쓰기 귀찮잖아요. 그럼 양변에 k 곱하면 k제곱은 2k 빼기 1이니까 k는 1 나옵니다. 이게 f'2겠죠. 완전 제곱식 나오네요. 그럼 f'2가 1이니까 g'1이 4분의 1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죠. 왜? 나 또 뭐 잘못했어? 왜 자꾸 왜? k 곱하면 k. 아, 짜증나네 진짜. 왜 자꾸 잘못하는 거야? 아씨. 아이, 빨리 후딱 끝내려고 하다가 씨. 아이, 꼼꼼하겠어 얘들아. 이렇게 되고 k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죠. 근데 아까 프라임 x가 0보다 어떻다 했어요? 크다. 크다 했으니까 f'2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아우 진짜 씨. 그 g'1은 근데 왜 또 제대로 나오는 거야? 4분의 1 나와요. 아, 또 답은 제대로 나왔어요. 아까 똑같아요. 그럼 문제가 g 더하기 g'1이니까 얘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g1은
여기다가 x1 넣으면 되겠죠? 그럼 G1은 1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1이니까 1박 4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뭐 별거 없잖아 이제. 이건 의외로 다 잘 맞았더라. 정원이도 어쩌다 보니 나왔다고 했었고 희상이 틀렸던 건가? 이 개새끼고. 뭔 말인지 다 이해했어? 경민이 맞았었고 시원이 맞지 않았나? 그죠? 3점 다 맞은 것 같았었는데 그지? 자, 28, 29, 30이 남았죠. 아 이게 근데 28, 29, 30 중에서요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번호가 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이제서야 몇 번이 가장 어려워 보여요? 29. 29? 정원이 어때 보여? 몇 번이 가장 어려워 보여? 저 30번. 30번. 휘상이는 어디가 제일 어려워 보여? 28. 28. 지원이는? 29. 이 문제 가장 어려운 건 28이에요. 왜냐면 28은요 일단 요거 해석하는 게 와 진짜로 이런 거 해석하는 거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좀 논술 시험에 나올 법한 그거예요. 경민이는 내가 한번 얘기해줬잖아. 이런 소재가 사실 수능 평가원에서 쓰일 줄은 몰랐어. 이런 소재가. 그 별 생각 없이 풀고 있다가 도대체 얘가 왜 나왔을까 했는데 이게 논술에서나 나올 법한 주제예요. 그리고 29번도 센스 있는 겁니다. 29번도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야. 28번은요. 20개 2가지가 있고요. 29번은요. 20개 1가지예요. 그리고 30번을 택한 당신. 제일 센스 없는 새끼. 쌤은 30번부터 할 겁니다. 이게 30번이 전형적인 그거죠. 문제 보고 쪼는 새끼. 하하하. 왜? 일단 길죠. 그쵸. 길죠. 그리고 두 번째, fx식이 뭐지? 물음표가 그려지죠.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조건이 많아요. 단서가 많아요. 근데 30번이 가장 쉬운 편에 속해요. 쌤이 너네 그 미적분 할 때 많이 얘기 안 해서 별로 막 그렇게 귀에 들어와 있진 않을 거야, 머릿속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부정적분이 나오는 부정적분이란다. 정적분 값을 알려주는 식이 등장을 하잖아.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정적분을 걸어, 식에다가. 라는 말을 하고 이 문제를 해설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fx라고 돼 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연속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너네 사실 특이점 느껴야 돼. 뭐가 특이점이에요? F는 미분하는 G는. 그렇지. 오, 그냥 막 던진, 그냥 붕 뜨게 던진 말인데 잘 받았네. F는 미분이 가능한데 G는 미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라고 나와 있고, 아이고야, 씨. 모든 실수 X에 대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좌변 나와 있고 우변 나와 있지.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면은 우리가 일명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친구잖아. 근데 좌변이 뭐예요? fx고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변에 그때 ln 안에 g가 들어있죠. 그럼 아무래도 g도 미분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항등식이니까 좌변이 미분 가능하면 우변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미분을
G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문제 흐름을 알려드리면 어떤 건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굳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없이 연속을 언급할 때 있죠. 그럼 미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fx식이 나와 있고 이게 항등식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1이 4ln이라고 줬어요. 그래 놓고 정적분 2개씩 줬죠. 근데 지금 정적분 값을 보면은 둘 다 gx에 관련된 거거든.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했냐면 이걸 gx로 정리할 생각부터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익숙한 친구여야 돼. 아, 우리 쌤이 그랬어. 문제에서 정적분 값을 줬다는 것은 이 식에 대한 정적분을 걸라. 이게 만약에 숙달이 된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기간 숙달하면 돼. 수능 완성이 그런 거 많아, 미적분 쪽에. 뭐 엔젤도 있고. 설명했지? 그러면 gx에 대한 정적분 하는데 이 상태로 정적분을 걸 수가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걸어, 여기다가. 그래서 얘를 gx로 만드는 거야. 야, 그럼 일단 ln부터 날려야 되지. 그럼 ln부터 날리려면 이 체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fx 제곱은 1 더하기 x f 프라임 x분의 g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살포시 위에 봐. 아,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네, 야. 문제 끝에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일단 등장했잖아, 얘가. 쌤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다시 이건 문제 끝에 물어보는 거고 이거를 지금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 이 친구를 곱해야겠죠? 1 플러스 x, x 프라임 x. 자, 그럼 곱해주면요. 이 fx 제곱은 EX 뭐야, 뭔 소리야. 더하기 x, f 프라임 x, 이 fx 제곱은 gx라는 게 나와요. gx 나왔죠? 그럼 이제 요거 할 준비가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문제에서 정적분 값을 알려주면요, 정적분을 거는 문제일 가능성이 거진 99%예요. 정적분 값을 알려줬으면. 정적분은 걸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정적분을 걸게끔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양변에 자, 우리가 정적분 값이 2개가 있으니까 2번 정적분 걸 거라 복사 좀 잠깐 했고요.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걸어 줍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친구죠. 얘는 처리가 안 돼. 그냥 다 쓰세요. 그리고요, 이 친구가 처리가 돼요. 이건 눈치를 까야 돼요. 얘는 무슨 적분법 해야 될까요? 정민아. 네, 이거 부분 적분법 해야 되고요. 누구 적분하고? x가 아니라 x, 2x. 그렇죠.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요? 얘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소에 적분할 때 되게 뭘 미분하면 얘 나올까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런 게 평소에 연습, 그러니까 치안 적분을 막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런 감각이 있어야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할 친구고 얘 같은 경우가 적분할 친구인 거지. 그러면 이제 대괄호 깔고 하면 되잖아. 미분할 거 그대로 쓰고 적분해주면은 2fx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1부터 2까지 깔고 마이너스 1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미분하는 거는 이제 하고 적분은 그대로 쓰죠. 이렇게. 그래서 없어져요. 이게 1부터 2까지 g가 몇이래요? 34? 자, 그럼 이 대입하면은
2F2제곱 빼기 2F1제곱은 34까지 나올 건데 문제가 F1도 알려주지 않니? 그렇죠. 그럼 ln 16이죠. ln 16이죠. 그럼 ln 16이니까 대입하면요. 여기까지 나올 거고요. 2F2제곱이 25라는 결과까지 나오게 돼요. 되게 스무스하게 나오죠, 지금 상황이.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거 끝났어요. 이제 그럼 두 번째 또 적분 걸어야 되는데 gx 앞에 이번에 뭐가 곱해져 있어? x가 곱해져 있죠. 그럼 우리는 xgx를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겠어? x만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x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또 인테그랄을 걸 거야. 이렇게. 그럼 1부터 2, 1부터 2, 1부터 2인 거지. 그럼 어때? 이게 뭐야? 빨리 문제 봐. 이게 뭐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새끼잖아, 이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됐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해야겠죠. 그럼 이 친구도 당연히 야 전에서 부분적분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 아이디어가 이어서 생각이 먼저 날 거 아니야, 우선순위로. 그럼 또 뭐야? 얘를 미분하고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게 답이니까 얘를 그냥 K라고 쓸게, 쓰기 귀찮아서. 그럼 K 더하기 아씨 목이 물렸냐, 아씨 이렇게 가르면 2x 2fx 제곱 그 다음에 1, 아니 잠깐 뭐하는 짓이야. 미분은 그대로 써야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미분한 거 쓰고 적분한 거 다시 쓰면 결국 이게 뭐야? 이게 K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게 지금 몇인 거예요? 53이죠? 자, 그러면은 아씨 목이 존나 크게 아 개빡치네 씨. 갑자기 모기가 아우 날씨 풀려가지고 씨. 여기까지 나오겠지? 뭐야? 요거 16이었잖아. 요거 몇이었어? 25였잖아. 그럼 얘까지 하면 100이겠지. 그럼 84죠. 84 넘기면 31이죠, 마이너스. 그럼 따라서 K 몇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엄청 간단했죠. 그러니까 지금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너네가 경험을 하는 거야. 뭘 경험한 거야? 문제에서 정적분이 나오면 일단 뭐 해버려? 인테그랄 걸어버려. 근데 막 걸면 안 되겠지, 당연히? 걸 수 있게끔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걸면 돼. 그러면 뭔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나오죠? 그 상태에서부터 고민을 하세요. 이거 분명히 여기서 나올 텐데.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그 인테그랄을 걸었을 때 뭔가 나올 텐데 내가 뭘 지금 놓치거나 아니면 내가 뭘 안 했을까? 그걸 고민하시면 돼요. 이게 인테그랄이 나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쉽습니다. 정적분 값을 알려주면. 아시겠습니까? 전혀 문제 없는 난이도죠. 그러니까 또 수능 때 또 30번이 이 정도 난이도일 거라고는 보장은 없죠. 네. 근데 일단은 만약에 30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분 관련된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럼 꼭 한번 해봐. 수능에도 이렇게 정적분 관계 나오면 우리 지원이 아까부터 졸려 죽으려고 하네요. 너 자다 왔니? 잠을 못 잤니? 고민하느라? 아니 나 괜찮게 잡았더라. 말해준다는 걸 깜빡했어. 그러면 그거 청원대 빼고 처음에 빼고 그건 절대 하지 말고. 하지 마. 자, 29번 갑니다. 그럼 나 또 목이 물리는데 좀 긁고 싶대. 존나. 아니, 나 씻었어? 존나 짜증.
처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 29번으로 간다잉. 이거 29번은 되게 실모스러워. 실천 모의고사스러워, 문제가. 추워? 야, 그냥 안 덥지 않냐? 그냥 끄자. 아쉬워? 네? 아쉬워? 괜찮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이거 되게 실모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 같다가도 안 들어요, 좀 마음에. 근데 뭐 평가원인데 내가 뭐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째 항이 몇이래요? 양수고요. 공비가 뭐래요? 유리수. 예, 그러면서 급수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비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인 건 당연지사죠. 근데 유리수라는 건 무리수가 일단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겠지. 루트 2분의 1 이런 거.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더했더니 10보다 작대요. 그냥 끄떡이고 말아야죠. 뭐. 또 나 조건 보니까요. AN이 정수인 항, 그러니까 이제 수열을 나열을 했을 때 정수인 게 몇 개밖에 없대. 3개. 야, 무한히 더할 건데 그 무한히 더한 것 중에 정수가 3개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는 싹 다 분수란 소리죠. 그리고 그때 3개를 곱했더니 몇이래? 216. 216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문제 끝났죠, 조건. 이제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해야겠죠. 정수가 3개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정수가 이렇게 3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외에는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분수라는 거 아니야. 깊은 고민에 빠지셔야 돼요. 씨발, 좀 나가지. 참고로 그리고 맞다. 여기 사이 유리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지만 얘들아,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지만 자, 지금부터 센 말 잘 듣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K번째 항이 있었다고 치자. 걔는 정수가 나갔다고 칠게. 정수가 나왔다 칠게. 그럼 내가 그 다음 번째 항을 구할 거야. 그럼 거기에 공비를 당연히 곱하겠지. 그쵸? 근데 거기다가 공비를 곱했으면 결과가 그러면은 딱 정해져요? 아니면 케이스가 나와줘요? 정수에다가 공비 곱했어요. 케이스가 나눠져요? 아니면 딱 정해져요? 숫자를 예를 들면서 생각을 하세요. 회상이 어떻게 돼요? 뭐로 정해져요? 씨발 생각 안 하고 있죠. 빨리 생각하시라고. 임의로 너네가 숫자를 자꾸 생각해 보라고요. 이건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면 한 개도 도움 안 돼요. 정원이 생각 어때요? 케이스. 왜요? 2랑 응? 3분의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2랑 3분의 1 딱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여기 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2였어. 그럼 3분의 1을 곱했으면요. 그럼 정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나오겠죠. 분수가. 근데 만약에 공비가 2분의 1이었으면 그 정수 다음에 또 정수가 나오겠죠. 그치? 자, 근데 다시 돌아가자. 2랑 3분의 1이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처음에 정수였죠. 그 다음에 분수 나왔죠. 계속 공비로 곱해보세요. 중간에 정수 될 일 있나요? 아예 없죠. 영원히 분수가 나오죠. 계속 3분의 1을 곱해봐요. 전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처음에 정수가 나왔고요. 4라고 생각하시고요. 공비를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요, 이제. 그건 정수였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정수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정수죠. 그리고 분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수는요, 띄엄띄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여서 그래. 좀 더 생각해봐. 다른 숫자 이런 걸로.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거 있잖아. 4분의 3 이런 걸로 생각해도 되잖아. 정수는 무조건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너네가 해야 돼.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생각 좀? 자, 일단 시간상 이 정도까지만 줄 건데 만약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따로. 이런 게 너네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정수는 연속적으로밖에 안 나와 라는 거 가지고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맞는 답이겠죠, 일단은. 근데 너네가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끄떡이면 안 되잖아. 납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좀 애매해. 아니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보세요. 쌤이 너네들한테 제시한 건 이거예요. 정수는 연속적으로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정수인항이 3개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K번째에서 처음으로 정수가 등장했어.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총 3개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오케이? 근데 지금 얘가 무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 중항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 항의 곱이 216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세 숫자 중에서 AK 플러스 1은 여기다가 공비 한 번 곱한 거고 여기는 공비를 2번 곱한 거지. 그럼 이거 3개 곱하면은 AK 세제곱 R 세제곱 되는 거 확인되죠. 그럼 216이니까 AKR은 몇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K 곱하기 R이 뭐야? 요 가운데 거였잖아. 요 가운데 게 6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쌤아이드니? 자, 그럼 가운데 걸 발견했죠, 지금. 3개 중에서 가운데 걸 발견했죠. 그럼 여기서 공비 곱했을 때도 여전히 뭐 나와야 돼요? 정수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공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공비는 가능한 게 2분의 1 가능해요. 곱했을 때 정수 나와야 되니까. 아참, 풀마 가능하죠? 공비가 음수여도 괜찮으니까. 또 모두 되겠어요. 3분의 1도 되겠죠. 또 모두 될까요? 전에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3분의 2. 6분의 1. 이렇게 총 8가지 중에서 하나가 가능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뭐부터 처리할 거냐면요. 양수여야 되는지 음수여야 되는지부터 처리할 거예요. 양수여야 되는지 음수여야 되는지부터 처리할 거야. 봐봐. 지금 얘는 몇 번째 항인지 알아 몰라? 모르거든. 근데 우리 가족권에 나와 있는 게 몇 번째야? 첫 번째랑 두 번째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가정하자 이거야. 그냥 계속 예를 들어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아까 우리 그 정수는 무조건 연속해야 된다. 그거 생각한 것처럼 예를 들어 생각하는 거야. 얘를 한 10번째라고 생각해봐. 10번째 항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전으로 돌아가려면 공비의 역수를 계속 곱해줘야겠지. 그죠? 그럼 만약에 공비가 양수였어요. 그럼 역수니까 거꾸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가죠. 계속 커지겠죠. 근데 여기서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누구야? 6분의 1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곱하면 가장 크게 곱하는 거죠. 거꾸로 가면. 그치? 그럼 바로 가봐. 36, 216 이런 식으로 가지. 그치? 그러면은 가족권을 만족할 수 있겠냐고 무조건. 아니겠지. 그 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일 거 아니야. 왜냐면 10번째로 두니까 어땠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잖아요. 그럼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는 바로 36 아니에요? 가족권 만족해요? 안 하죠. 그럼 가장 덜 커지게 곱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작은 숫자의 공비를 썼더니 가장 크게 곱했지. 그럼 공비 중 가장 큰 걸 고르면 가장 덜 곱하겠지. 그럼 누굴 골라야지 되겠어? 3분의 2겠죠? 3분의 2겠죠? 그럼 거꾸로 가면 뭐예요? 9죠? 그럼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9 더하기 6 하면 바로 몇이야? 15가 되니까 또 가족권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결국 공비가 양수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공비는 음수여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공비가 음수가 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 자, 이 중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양수 이거 음수 걸으면서 뭐를 알게 됐냐. 얘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얘를 좀 뒤쪽에 배치를 그러니까 수열을 나열했을 때 좀 얘네들이 뒤쪽에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올수록 계속 어떻게 돼? 엄청 커지지. 그건 절대로 가족권을 만족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와야겠지. 최대한. 즉 가장 좋은 케이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기 가운데가 6이고 그럼 얘는 몇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첫 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안타깝죠. 얘는 첫 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얘가 두 번째 항이면 되겠죠. 최대한 뒤로 안 밀어야 되잖아 지금. 덜 커지게 해야 되니까. 쟤를 멀리 둘수록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그죠? 그럼 첫 번째로 하면 몇이에요? 24가 되겠죠. 그럼 더하면 12죠. 아직도 가족권 써먹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거야 빨리 주워요. 돌아서 가세요. 알았어요. 그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이야 쌤이 이렇게 정해주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혼자 생각하는 거였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얘가 굳이 첫 번째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앞에 써볼까? 이렇게 되겠죠. 점점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전히 뭐야? 최대를 앞으로 당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게 최선이잖아 우리한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안 되겠지. 여기까지 설명됐나요?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마이너스 2분의 1은 자, 2분의 1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자. 2분의 1은 지금 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큰 숫자야? 두 번째로 큰 숫자지. 그러면 3분의 1, 6분의 1도 안 될 거야.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공비를 작은 걸 택하면 이게 공비를 작은 걸 택하면 전으로 돌아갈 때는 크게 곱해진다고 했죠. 그럼 2분의 1이 안 됐잖아. 그럼 3분의 1이 되겠어? 6분의 1이 되겠어? 안 되겠지. 남은 게 뭐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야. 다 안 됐던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때 해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때 해보면 자, 6 깔고 전으로 돌아가면 몇이죠? 자, 그럼 더 전으로 가야겠죠? 그럼 더 전으로 가면은 2분의 27까지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럼 확인. 얘는 몇이죠? 대략 13점 얼마고 빼기 9죠. 그러면 가조건 만족해야 하네요?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또 이런 의심 들죠. 얘가 꼭 첫 번째야 되나? 이게 지금 4밖에 차이 안 나니까 좀 앞으로 더 가도 되지 않나? 라고 해서 한 번 더 해보자. 자, 한 번 더 가면 몇이죠? 4분의 마이너스. 근데 얘는 첫 번째 항이 될 수가 없죠. 한 번 더 갑시다. 8분의 243 나오죠. 그럼 얘는 30점 얼마고요? 얘는 마이너스 20점 얼마예요? 그쵸? 그럼 뭐 조금 더 디테일한 계산 해봐야겠지? 그럼 둘이 더했을 때 10점 몇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그게 불안하면 직접 계산해보면 되겠지. 근데 아무튼 10점 몇이라고 했어. 그럼 가조건을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딱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A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야. 그래서 등비 급수 이제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럼 1 빼기 공비하면 3분의 5죠? 그럼 5분의 3이 될 거고 덥니 혹시? 괜찮아요? 지금 첫 항이 2분의 27이니까 10분의 81까지 나올 거고 P 더하기 QR라고 했죠? 91이 나옵니다. 풀이 별로 없죠. 지금 오로지 답이에요. 너네가 직접 예를 들어 생각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 들을 때 너네가 대부분 다 그러잖아. 내가 말하면은 그냥 다 끄떡끄떡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물어보면은 고민해보라고 하면은 대부분 딴 생각하는 애들이 많잖아. 아니길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고 멍하니 있다 보면 딴 생각도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못 푸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런 게 딱 고민 많이 하는 문제예요. 딱히 필기도 없이 풀이도 없이. 아마 이거 내가 해설지는 안 봤는데 뭐 EBS 같은데 이제 해설지 올라왔을 거 아니야. 거기 보면 되게 한글 되게 많을걸요. 이거 과정 설명한다고 한글 되게 많을 거야. 봐볼래? 나 진짜 안 봤어. 수식만 있으면 할 말 없어. 근데 저 모기 새끼한테 할 말이 많은데. 조근하게 천천히 다니시네요. 모의고사. 나올래? 그러니까 확통처럼 이렇게 한글이 이게 졸라 많아. 한글이 확통은 이게 해설이 이게 왜냐면 확통이 진짜 풀이가 짧아요. 풀이가 짧다 보니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확통 풀이 짧아. 근데 짧은데 그 짧은 이유가 생각하는 게 많았었잖아.
우리 미적분 봐. 죄다 식이잖아 지금 보면. 죄다 식이야. 29번이었죠. 이거거든요. 봐봐요. 상대적 비교해봐요. 너네 평소 미적분 문제보다. 이건 뭐 풀이가 길죠 지금 되게. 긴 이유가 지금 수식이 문제일까요? 수식 푸는 게 길어서요? 아니죠. 다른 문제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 이것도 다른 풀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30번 봐보세요. 확연하게 비교되죠. 30번 오로지 다 수식밖에 없지 웬만하면. 지금 여기서 나온 한글은 다 에서, 임으로, 따라서 다 그냥 접속사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29번 어때? 엄청 길죠 말이. 다 한글이 엄청 많죠. 뭔가 설명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설지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네들이 고생해서 썼겠죠 엄청. 하지만 이거 어떻게 알아봐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말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였던 거야 29번이. 그러니까 뭔가 너네가 특히 그 생각 많이 할 때가 정수 같은 거 나올 때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정수, 자연수, 우리 직접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 나왔을 때가 되게 한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맞춰야 되니까 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이거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생각하는 연습 많이 하세요. 잠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 지금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나 빌드업을 다 쌓았거든, 지금. 씨발, 결론 까먹었어. A씨, 그럼 다시 생각나는 거냐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여전히 29번이 등비수열 극한 아니면 급수 계산. 이렇게 극한 급수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 그럼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생각났다. 생각났어. 얘들아, 이렇게 자연수, 정수 나오고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숫자를 생각하면서 해, 조건에 맞게. 아까 정원이가 딱 얘기했잖아. 2랑 3분의 1.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 너네가 생각을 하라고 하면은 수식으로만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숫자를 직접적으로 잡아서 생각하려는 훈련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 너네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문제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문제를 이해 못했는데 뭘 생각합니까? 그게 너네 초창기 모습이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겨울방학 초창기부터 내가 뭘 했어? 계속 생각해야 돼. 생각해. 생각 좀 하라고. 왜 생각이 없어? 뭘 해야 될지 생각해. 그럼 그때 초창기에 드는 생각이 뭐야? 뭘 생각하라는 거야 도대체 와. 근데 이제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냐? 뭘 생각하라는 건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 이 말들이 조금씩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제 뭔가에 너네가 이해를 할 때 숫자를 넣어서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일반화를 시키면 되는 거야. 알지? 진짜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한 뭐 2달 남았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 진짜 고3 반에 진짜 폭발하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졸라 답답해가지고요. 하라는 거 하는 애가 5명이 안 돼요. 하라는 거 하는 애가. 근데 온갖 찡찡이랑 찡찡은 다 돼요 나한테. 어떡하죠? 뭐 하죠? 근데 진짜로 지금 와서는 많이 발전했어. 물론 멀었어. 사실 멀었어요. 근데 진짜 그 갱생도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이 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이건 팩트예요. 진짜로.
나는 최근까지도 니네가 3점짜리 오지게 틀리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까고 보니까 3점짜리 틀리는 애 거의 없더라. 미적분에서 뭐 3점 틀렸다 이거 제외하면 한 명도 없어 거의. 한 명? 아니야 한 2명 정도. 2명. 진짜로. 그래서 원래 내가 너네 상담할 때도 몇 명한테는 얘기했을 거야. 내가 원래 구모 보면요 애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난리가 나요. 이제 지금부터 내가 달래주는 시즌이에요 원래. 할 수 있어. 끝까지 버티고 해야 돼. 왜냐면 버티고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는 맨날 하는 게 할만한데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지 평소에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무튼 그랬다. 뭐 지금은 아니니까 그냥 초창기 감정을 얘기했어요. 그래 뭐 아마 티 다 났을 거예요. 내가 맨날 족같아 하는 거. 그래서 정원아 이상아 니 씨발 모르면 안 되지. 근엄한 척해 이 새끼 자꾸 내 앞에서. 물론 여전히 아직 갱생 안 되는 애는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일단 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응? 너 아니라니까요. 너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제일 답답한 거 말했어. 잠깐 너 이거 마지막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잠깐 근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정말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너네 지금 성적들 보고 있잖아. 너네 수학이 제일 안정적으로 점수 나오지 않니? 급등락 치마디? 수학? 아니지. 올랐으면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떨어져도 뭐 3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지지. 국어처럼 그러니? 아니지. 물론 국어를 존나 못해가지고 애초에 그냥 바닥이면은 그건 너무해. 근데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업앤다운이 심해 수학이? 아니지. 아이씨 피 나왔어. 이거 내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걸 분명히 겨울방학 때부터 얘기했거든. 내가 수학 선생님이어서 약 파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공부해보고 느낀 건데 수학이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뭐 잘 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잘 오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발목은 안 잡을 거야. 내가 이랬거든. 근데 가만 너네 성적표 이제 애들 다 보면은 수학이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거나야 성적이다. 진짜 모든 애들 다 그래요.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아요. 근데 내 말 안 믿고 맨날 수학 버릴까요? 뭐 할까요? 국어 할까요? 고민 있어요. 수학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니 씨발 이래. 내가 진짜 열불이 받아가지고 안 믿어. 수학이 제일 낫다니까 진짜. 그리고 내가 그때만 하는 말 했어. 옆에서 욕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일 신경 써주는 인간이 여기 옆에 있는데 그따 대고 한 새끼가 있어요. 일단 제일 그게 심했던 친구. 실명 거론해도 되겠지? 네 친구야. 그 새끼 결국 수학이 제일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새끼 이제 수학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영어학원, 국어학원 간다고 안 나오고. 더 있어요. 진짜야? 더 있어. 더 심한 거 하면 그냥 애들 빨리 오시니까 일단 제일 심했던 친구만 얘기하고. 여자든 남자든 다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왜 해명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근데 불안하죠. 근데 결국 가장 안정적인 건 수학이야. 명심해. 그리고 명심해. 이제 너네 슬슬 한계치 다 왔었어. 점수 한계치 다 와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이제 말 거야. 그래서 10월 때 최단 올리고 이제 10월 다음에는 수학보다는 다른 과목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수학 복습 위주로만 가야죠. 걷다 대고 새로운 문제 푸는 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수학. 오답을 많이 고쳐야 됩니다. 특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거. EBS 교재. 생각보다 연계 많이 됐더라. 눈치는 못 챌 건데 이게 알게 모르게 들어있어요. 연계가. 알게 모르게. 눈치는 못 챌 거예요. 한번 그 나중에 EBS 들어가면은 연계 내역이 나와요. 그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거든. 이 문제 연계했어요. 이 문제 연계했어요. 이렇게. 난 그거 한번 봐봐요. 그럼 생각보다 닮았을 거예요. 알지? 자, 또 하소연 좀 했고요. 아우 좀 스트레스 풀리네. 내 진짜 10개월도 너무 힘들었거든. 진짜 딱 한 3사람 4사람 바라보고 수업했어요. 본인은 알 거예요. 나 28번 갑니다. 몇 명 안 되는 거 알 겁니다. 자, 얘는 일단은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뭐 그래도 해설상으로는 한 15분 이내로 끝날 겁니다. 자, 보면은 안녕. 3차함수 fx 나와 있어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gx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식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 또한 뭐예요? 항등식이죠? 그지?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죠. 근데 얘도 미분이 가능해야겠죠.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항상. 그지? 근데 여기에 특이한 친구 하나가 있죠. 누구 있죠? 탄젠트 gx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전에서 이거 바로 눈치채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요 쌤이 말하는 걸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탄젠트는 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가요? 점근선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하진 않고 미분도 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뭐예요? 좌변이 미분이 가능해요. 그럼 우변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만 떡밥 던져놓겠습니다. 자, 이 뒤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g' 제로 곱하기 g 0의 제곱을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뭔가 gx를 알아야지 풀 수 있을 것 같죠, 문제가? 자, 그럼 봅시다. 자, 가조건 일단 f0은 0이라고 되어 있고요. f2' 파이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2'이란 걸 발견하고 여기를 2번 미분하려는 시도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조건 나왔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예,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족같아요. 자, 명심하세요. 족같으면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걸로 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가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무 길어져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갈 일이 없어요. 알지?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f의 조건으로 바라보시면 거예요. 즉, 우리가 3차 함수를 문자 잡으면 지금 그냥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문자 몇 개 잡니? 4개 잡죠. 그럼 식이 2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식이 몇 개만 더 나오면 돼요? 2개만 더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그냥 껴맞춰서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껴맞춰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총 4개의 식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아마 fx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진행합니다. 자, 그럼 fx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라고 두면은 f0은 0이니까 d는 0인 거 바로 지워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2' 파이가 0이니까 2' 바로 미분합니다. 그럼 요거 2번 미분하면 6ax고 요거 2번 미분하면 2b입니다. 자, 그럼 파이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죠. 그럼 6a 파이 더하기 2b가 0 나와서 b 값이 마이너스 3a 파이까지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죠. 자, 지금 첫 번째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이, 왜 아까부터 이러니? 자, 그리고 나 조건 보니까요. sin g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나 조건에서 sin g파이가 0이라는 걸 통해서 너네가 뭘 떠올려야 될까? 기초적인 거예요. g파이가 모여야지 사인이 0 나오겠어요. 아, 내가 지금 다 가리고 있었구나. 이쪽으로 할게요. g파이가 모여야겠어요. 정원아, 모여야겠어. 에? 0밖에 없어? 사인 파이 몇이야? 사인 2파이 몇이야? 사인 3파이 몇이야? 다시 질문할게. 0밖에 없어? 0면에 들고 싶니? g파이는 뭐예요? 정수파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요. sin g파이가 0이면 탄젠트 g파이도 몇이겠어요? 0이겠죠? 탄젠트도 탄젠트 0, 0이고요. 탄젠트 파이 0이고요. 탄젠트 2파이 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 식에다가 x에다가 파이 대입할 생각을 해야겠죠. 식을 만들어내잖아, 우리 계속. 그리고 f랑 엮은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그럼 f파이는 g파이예요. 잠깐 안타깝게도 g파이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지?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식을 더 만들 수 있는 건 현재 없습니다. 지금까지야. 그럼 당연히 식의 개수는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gx가 뭐 나와야 된대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 미적분 내신 대비할 때 가장 센 기초로 처음에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배우는 식이거든. 발산시켰는데 상수 나왔어. 그럼 이 상수가 뭐야? 자, 이게 기초 부족한 거야. 정근선. 발산시켰는데 숫자가 나왔어. 정근선. 이거 뭐야? 0이잖아. 근데 너네 지수함수 그림 뭐야? 실제로 0이 점근선이잖아. 특히 y 점근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개념이 뭐인 거야? 리미트 x가 뿔마 발산할 때 상수 나왔으면은 이게 점근선이라고. 특히 y 점근선이라고. 반대로 x를 상수로 보냈는데 뿔마 발산했어. 그럼 이 상수가 뭐라고? 정근선인데 이건 x가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x 정근선이라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좋아. 영상 보시면 이거 올려줄게요. 올려줄게. 편하게 보세요. 펜이 없어. 아, 펜 떨어진 거예요? 네? 펜 없어요. 또 없었어? 아이고. 알겠어요. 아, 잠깐, 여기서 할 얘기 더 있죠. 자, 그럼 다시 2분의 3파이가 뭐라고요? 정근선이고 특히 y 정근선이죠. 그럼 이 gx는요 2분의 3파이 하나없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함수가. y 값이. 근데 2분의 3파이에 가까워진다는 게 2분의 3파이보다 크다는 의미야, 작다는 의미야? 모르지, 새끼야. 0에 가까워지면 이거 0보다 작아, 지금 보면? 작아, 0보다? 0보다 크죠? 큰 쪽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파이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이게 2분의 3파이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야. 왠지 알아? gx가 앞에 탄젠트가 있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가 점근선을 갖고 있단 말이야. 언제 점근선 가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홀수,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여기서 정근선을 갖지. 그치? 그러면은 이 탄젠트 gx라는 친구가 이 gx가 지금 x 역할하는 거잖아. 탄젠트 입장에서. 그치? 그럼 봐봐. 자, 이게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하나 더 그릴게. 그럼 이게 2분의 5파이야. 그럼 봐봐. gx가 말해. gx 아까 정근선이 2분의 3파이였지. 그럼 얘가 2분의 3파이 하나씩 가까워지지. 그럼 2분의 3파이 하나씩 가까워질 때 만약에 gx가 2분의 3파이보다 크게 가까워졌다고 치자. 근데 그게 다시 gx가 탄젠트 입장에서 무슨 값 역할을 해? y값이었던 gx가 x값 역할을 하겠지. 그럼 x가 2분의 3파이보다 살짝 큰 거니까 여기 오른쪽 2분의 1파이 우극한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결론이 뭐냐면 gx는 함수값이 여기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돼. 맨 처음에 우리 주어진 식의 좌변이 fx였죠. 좌변이 fx니까 뭐예요?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fx는 실수 전체에서 가능하고 그게 우변이랑 같은 게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변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gx가 만약에 y값 범위가 gx의 y값 범위가 이만큼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값이 존재해야 하네? 안 하지. 그럼 이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겠냐고? 안 되겠지. 근데 우린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고 지금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gx가 2분의 3파이보다 살짝 큰 걸 정근선으로 가졌으면 gx는 여기에서 밖에 못 논다는 소리예요. 저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2분의 3파이보다 작았으면은 2분의 3파이 좌극한이겠지? 그럼 이때 gx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치역의 범위가. 이 치역이 x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일 순 없어, gx가. 여기는 애초에 2분의 3파이를 2분의 3파이 쪽으로 가려면 저 정근선 뚫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미분이 안 되잖아. 자, 여기까지 한 말 해야 되나? 그래서 돌아와. 돌아오기 전에 이거 체크하자. 그럼 우리 아까 탄젠트 된다. g파이가 아까 정수파이 된다 했지. g파이가 아까 정수파이 된다 했었지. 아까 사인 g파이는 0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g파이가 정수파이려면은 파이 아니면 2파일 수밖에 없는 거야. 파이 아니면 2파일 수밖에 없다고. 다시 gx의 치역이 탄젠트 입장에서 x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이 x축은 gx 값들이라는 거야 지금. 그럼 g파이가 정수파이 나오려면 저기 안에 해당하는 정수는 파이 아니면 2파이밖에 없잖아. 그래서 g파이가 파이 아니면 2파이야. 따라서 이 결론에 도달해서 엄청 어려운 거야 지금 이거. 이거 논술에서 하나 다루는 주제야. 저거 가지고 여기까지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공부하는 문제지 우리한테는. 조금만 더 힘내. 많이 왔어. 지금 70% 왔어요. 70%. 이거 해석 못해서 아마 이거 랭킹 1등일 거예요 미적분에서. 오지선 따라서 아니겠다. 절대적인 찍어서 맞추는 20%가량의 학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우리는 얘냐를 골라줘야겠지. 그죠? 자, 그럼 이제 골라주러 가볼까요? 아직이군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현재 왔습니다. 자, 그럼 식중 정책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가 아까 F0은 0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었죠? 그럼 문자가 몇 개 남았었죠? 3개 남았고 여기서 하나 만들었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비록 케이스로 나눠지긴 하지만 식 나왔죠. 왜냐면 G파이가 F파이랑 같으니까.
그 현재까지 식이 몇 개 나온 상태니? 아니죠. 2개 나온 상태죠, 지금까지는. 2개 나온 상태죠. 이거는 지금 이거 2개 아니에요. 이거 케이스예요. 둘 중 하나가 답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식이 하나짜리인 거예요. 여기서 식 하나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2개가, 3개 중에 2개를 나오잖아요. 하나를 이제 또 뽑아야 돼요, 하나를. 조금만 힘내세요. 자, 얘는 뭐냐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식 있죠? 항등식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야, 우리 한 번도 미분 안 했어요, 이 문제에서. 미분 한 번 해줄 겁니다. 그럼 미분해주면요. G'X 빼기 탄젠트 미분이니까 시퀀트 제곱 GX 곱하기 G'X까지가 돼요. 자, 근데 봐봐요. sin G파이가 0이죠. sin G파이가 0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알죠? 너네 삼각비 중에서 하나의 삼각비만 알면 나머지 싹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sin G파이가 0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생기초죠? 그럼 시컨트 제곱 G파이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시컨트 제곱 G파이는 뭐야? 코사인 제곱 G파이분의 1인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G파이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사인 G파이가 0이야. 정수파이라고 했지. 그럼 코사인 G파이 뭐겠어요?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마일 1, 마일 이걸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뭐예요? 제곱파이가 무조건 1이겠지. 그래서 얘가 1이야. 그래서 이게 없어져, 파이 넣으면. 그래서 F 프라임 파이가 몇인 거야? 0인 거야. 여기서 세 번째 식이 등장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이제? 자, 그럼 이제 파이 대입, 이제 식 정리합시다. 자, 지금 fx가요. 자, ax 세제곱. 자, b 구한 거 그대로 대입할게요. 3a 파이 x제곱 더하기 cx 여기까지였거든요. 자, 그럼 미분하고 파이 넣은 게 0 나와야 돼요. 자, 그럼 f 프라임 파이 바로 갑니다. 자, 그럼 3a 파이 제곱 마이너스 6a 파이 제곱 더하기 c가 0이어서요. 자, c가 3a 파이 제곱 여기까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3a 파이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a 파이 제곱 여기까지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럼 이 보라색 처리한 거죠? 자, 그럼 얘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일로 옵니다. 자, 이게 지금 f파이랑 같은 겁니다. 자, 그럼 f파이 구할게요. f파이는 자, 여기다가 파이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럼 파이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잠깐만. 여기 x 안 썼다, 미안. 파이 대입해 주게 되면 a 파이 세제곱이 나와요. 이거 없어져요. 그럼 a 파이 세제곱이 파이거나 2파이여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a가 파이 제곱분의 1 또는 파이 제곱분의 2인 거지. 이거 둘 중 하나라는 거야, 이제 a가. 그럼 이제 이거를 걸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 따라왔니? 자, 그럼 이제 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거 쳐다봐야 돼요. 얘를 처리하려면. 자, 지금 너네 아까 A 다 표현해놨어요? 파이 제곱분의 1 아닌 파이 제곱분의 2죠. 근데 A가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죠. 의미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둘 다 뭐게? 양수야. 최고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일단. 오케이? 그거 가지고 걸러 수 있어요.
자, 뭐냐면요. 아까 우리 말한 게 뭐였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였죠, G파이가. 그러면 얘한테 자, 리미트 걸어볼게. 리미트 걸어볼게. 자, 요거였다고 치자.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였다고 치자. 그럼 얘는 몰라 일단? 아니지. 모르는 게 아니죠. 3차 함수는 최고차에서 양수라 했지. 그럼 x를 무한히 키우면 x를 무한히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 무한히 커지겠지. 즉 플러스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지. 그리고 얘는 나 조건에 써있지. 2분의 3파이라고. 그럼 얘는 어때? 얘가 2분의 3파이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이 범위였으면 어때? 이 범위였으면 2분의 3파이보다 살짝 작은 거라고 했었지. 그치? 그럼 그때 어떠니? 쭉 올라가지. 즉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죠? 그럼 2분의 3파이에서 무한 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양의 무한으로 발산이에요? 음의 무한으로 발산이에요? 음의 무한으로 발산이죠. 좌변은 양의 무한으로 발산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걸러지는 거예요. 반면 얘는 어때요? 얘 2분의 3파이고요. 얘는 2분의 3파이보다 살짝 큰 쪽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쭉 내려가겠죠. 즉 마이너스 발산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발산하겠죠. 그럼 무한대 더하기 2분의 3파이잖아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겠죠. 그러니까 왼쪽 게 안 되고 오른쪽 게 되는 거여서 파이 제곱분의 2라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A 나왔죠? 그럼 참고로 문제 나와 있는 이 식은 마이너스 F 프라임 제로랑 같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여기 아까 우리 미분한식 있죠? 네, 여기다가 0 넣으시면 돼요. 0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원래 대충 너네들한테 던지려고 했는데 표정 보니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경민아. 네? 다시 안 풀어봤지? 네. 개새끼야. 농담입니다잉. 자, 뭐냐면 아까 가조건에서 F0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항등식 거기다가 대입하면요. 진짜 끝났어. 1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되죠. 자, F' 제로 구해볼게요. 자, F' 제로는 F 프라임이네. 자, G' 제로. 뭐야? 맞구나. 마이너스 시퀀트 제곱 G 제로 곱하기 G' 제로지. 뭐로 묶이죠? G' 0으로 묶이죠. 그럼 1 빼기 시퀀트 제곱 G 제로 된다는 거 확인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뭐예요? 시퀀트 제곱이죠. 그럼 1 빼기 시퀀트 제곱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겠죠. 그래서 얘가요 마이너스 G' 제로 탄젠트 제곱 G 제곱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탄젠트 G 제로가 뭐랑 같아요? G 제로랑 같죠. 그러니까 이 식이 마이너스 G' 곱하기 G 제로의 제곱.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 문제는 GX를 구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FX를 가지고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F' 제로가 되겠죠 이제? 네, 그럼 F 구했죠? 네, 그러니까 F' 제로는 참고로 C예요 C. fx 그거 미분하고 0 대입하면 C 남습니다. C. 근데 C가 3a 파이 제곱이었고요. a가 파이 제곱분의 2였어요. 그래서 대입하면 6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F' 제로죠. 마이너스 F' 제로.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거 구하라고 했어요. 얘 구하라고 했어요. 얘 없어요. 마이너스 얘한테 줘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 제로 구하는 거야. 즉 마이너스 C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인 겁니다. 존나 어렵죠. 진짜 피통 쌌을걸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누가 저 2분의 3파이를 가지고 모든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풉니까? 저 2분의 3파이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공부용 문제인 거죠.